네, 앞서 보신 대로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의 주요 분수령이 될 뉴욕주 예비 경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네, 뉴욕주의 예비 경선 결과가 향후 미국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관심은 모았지만 이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뉴욕주 예비 경선에서 트럼프와 힐러리가 압승을 거뒀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게 좀 미국도 대선이다 보니까 이번 뉴욕주 그 경선이 왜 분수령이고 중요한 건지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일단은 뭐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네. 공화당 같은 경우는 95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50명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뉴욕 경선이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경선 스케줄상 굉장히 후반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누가 후보인지 다들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양 당 모두 누가 될지 모르겠다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큰 주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세 후보들, 뭐 트럼프, 클린턴, 샌더스 모두가 뉴욕과 연고가 있습니다. 뭐 클린턴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이제 뉴욕주 상원의원을 했었고요. 또 뭐 트럼프 하면 사실 뉴욕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샌더스 후보도 사실은 뉴욕 브루클린 출신이에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보니까는 뭐 굉장히 재밌게 이 세 후보들이 누가 제일 뉴요커인가를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보면은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가 제일 뉴요커가 아니고, 그다음에 뭐 샌더스 후보가 가장 뉴요커스러운 면이 더 많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가 압승을 했는데 출구조사는 결과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접전으로 나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결과 자체는 사실 큰 악목으로 봤을 때는 뭐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뭐 클린턴 후보가 이길 것이고 또 트럼프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뭐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보니까 예를 들니까 뭐 선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경선 이제 앞두고서는 뭐 굉장히 뭐 메렝게를 준다든지 또 불문율처럼 돼 있는 이제 클린턴 후보가 뭐 언론 앞에서는 음식 같은 걸 먹질 않는데 그런 모습도 보여준다든지 굉장히 선거운동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샌더스 후보가 맹추격을 했지만은 여전히 거기서 정치적인 연고를 가지고 있는 클린턴 후보, 뭐 정치적인 연고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거기에 이미 조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넘어서기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후보들이 전혀 연고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압승이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압승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승리로 끝날 것이냐 뭐 그 정도 차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 압승한 이유는 어쨌든 그 트럼프가 그쪽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크리스 후보와 케이시 후보 이토록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상으로는 이제 트럼프를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또 이 당내에서는 당내 지도부는 그 트럼프를 또 좋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좀 접전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그 트럼프 이외에 뒤로 갈수록 또 이렇게 미미한 지지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뉴욕 경선만 두고 본다면 크루즈 후보는 거의 포기한 상태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초반에 이제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비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욕 밸류, 즉 뉴욕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공화당이 어떤 보수적인 정신이 없고 뉴욕적인 가치관의 사람이다 하고서는 아이오와 코커스 때 굉장히 맹비난을 하는 그런 광고를 내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적 성향의 유권자들한테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뉴욕 사람들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뉴욕 유권자들 성향에도 맞지 않는 후보일 뿐더러 예전에 그런 어떤 원죄가 있어서 별로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케이시 후보는 사실은 선전을 한 셈이에요. 뭐 물론 이제 트럼프 워낙 압승을 했으니까 그게 빛을 발했는데, 뭐 맨하탄 부근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전통적인 어떤 보수 유권자층,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이제 아주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한 선전을 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3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여력은 좀 부족했다라고 보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요. 이번 뉴욕주 경선에서는 케이시 후보한테도 사실 밀렸거든요. 대의원을 거의 확보를 못했는데 이게 앞으로의 경선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크루즈 후보가 사실은 앞으로 경선 스케줄을 보면은 자기가 좀 힘을 발휘하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제 동북부에 계속 있고 또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유권자층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뭐 썩 입맛에 맞는 그런 후보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난한 그런 행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많고 또 그런 저희가 판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지도부는 석연치 않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부분에 비춰봤을 때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대의원이 많이 걸린 주에서 우승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지명을 바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뉴욕을 이기면서 트럼프 후보가 약 840명 정도의 대의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남은 이제 대의원 수가 한 6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반인 1,237명을 차지를 하려면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모든 주에서 이제 60% 이상의 확률로 이겨줘야지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근데 그게 예.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은 정말로 중재전당대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재전당대회라는 것이 사실은 전당대회에서도 투표를 합니다. 일종의 약간 요식행위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자신의 이제 주의 경선 결과에 따른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과반이 나오지 않게 되면 다음 라운드에서는 많은 수의 대의원들이 자율성이 주어져요. 그래서 후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화당 지도부의 어떤 입김이라든지 또 반 트럼프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뉴욕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압승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해야만 본인이 자력으로 후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분명히. 그렇죠. 예. 네. 이 중대 전당대회로 가면 제3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지금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경선 레이스에 뛴 후보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후보가 사실은 거기서 출마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도부가 원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었죠. 인기 많은 분이죠. 예. 네, 근데 글쎄 제가 라이언 의장이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다음번 대선을 차차기를 노린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예. 약간 이상한 형태로 후보가 돼갖고서는 이길 만한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대선 경선 레이스를 뛰지 않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요즘 같은 어떤 민주적인 사회나 어떤 체제가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사실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둘 다 뉴요커라고 했습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상당한 접전이 예상이 됐었고 출구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접전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출구조사보다는 힐러리가 앞섰다는 얘기죠. 네. 샌더스에 앞서게 된 이유, 요인 이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클린턴 후보는 뉴요커는 아니에요. 일리노이 시카고 출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 물러나면서 자신의 사무소를 차린 곳이 사실 뉴욕의 할렘이었고요. 그리고 2000년에 이제 상원의원 후보로 나서서 뉴욕제 상원의원을 당선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치적 기반이었네요. 그렇죠. 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상당한 조직력이 이제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가만히 보면 이게 맨하탄이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뉴욕 하면 떠오르는 뉴욕 시티 거기서 굉장히 많이 득표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또 어떻게 보면 뉴욕의 상징적인 심장부다 할 수 그렇죠. 있는 곳인데 예. 거기를 굉장히 많이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거 전략 면에서도 굉장히 주요했다. 그리고 샌더스 후보가 많이 떠오르긴 했지만 역시 뉴욕의 정치적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클린턴을 뛰어넘기에는 조금 좀 역부족이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맹렬하게 추격을 했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근데 아무래도 뉴욕은 뉴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군요. 힐러리 입장에서는 이번 뉴욕주가 마지막 보루 같았던 게 사실 예. 7연패 다음에 정말 값진 승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매직 넘버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후보가 바뀌긴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정말 이기면서도 이기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기분에다가 계속 긴장감이 네. 감돌고, 그 말씀하셨다시피 7연패였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의석수나 대의원 수로 따지면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계속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뉴욕에 거의 하루는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이제 거의 대세는 결정이 난 것 같고요. 예. 마지막 캘리포니아까지 가봐야지 사실상 이제 끝이 날 것 같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걸 거스르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샌더스 후보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좀 꽤 있었고 네. 또 흥행 면에서 그렇잖아요. 되게 대세라고 하는 힐러리 클린턴을 잘 따라잡고 있었고 굉장히 재미있는 판세를 이어왔는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거의 사실상 승부의 추가
기운 상황에서 끝까지 완주를 할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미 펜실베니아에 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경선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대세는 기울었다고 하더라도 또 자기가 이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파급력을 더 갖기 위해서는 이제 완주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또 완주를 해서 계속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어떤 경합을 벌이는 장면을 보여준다면 클린턴 입장에서도 이만큼의 샌더스 지지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공약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하고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샌더스 후보나 또 지지자들이 끝까지 완주를 하기를 또 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경선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 남은 일정들 좀 짚어주시고요. 어떤 관전 포인트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26일이죠. 펜실베니아하고 메릴랜드 주하고 또 다른 주들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뭐 나름 사이즈가 있는 주고요. 또 굉장히 미국인들한테 상징적인 곳이에요. 뭐 헌법회의도 있었고 또 예. 키스톤 스테이시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기들이 이제 성골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또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 바로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주입니다. 근데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나 눈여겨보는 것은 이곳이 이제 제조업 또 본산지이기도 하고 또 자유무역 협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은 곳이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샌더스 후보가 여기서 얼마나 선전을 해줄 것인가라는 네.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고 예. 하지만 일단은 이 두 곳 모두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